(10년) 전 머나먼 이국 땅에 발을 디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은 한 20만 원, 한 4만 박 정도 그거 딱 들고 왔어요. 딱 120만 원으로 시작한 외국에서의 생활. 10년 후 그 남자는 남들이 부러워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 말했고 신발 바르도 집 살 수 있어요. 누군가는 희망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 지쳐요. 근데 가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밑바닥을 알아요. 가난이 100% 원동력이 돼요. 역경이 있어야 인생이라 말하는 남자. 120만 원으로 인생 역전을 그린 그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서민갑부에 들어온 한 제보. 낯선 이국 땅에서 적은 돈으로 시작해 50억 자산을 일궈냈다는 주인공. 서민갑부 제작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태국의 수도 방콕은 우리나라에서 3,670km 떨어져 있는데요. 크기는 한반도의 2.3배에 이르고 1년 내내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어 거리 곳곳에서 불상과 사원, 스님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서민갑부 최초, 이국 땅에서 서민갑부를 찾으러 가봅니다. คนนี้ค่ะคนนี้เหรอคะรู้จักค่ะคนนี้เป็นช่างตัดผมที่เกาหลีนี่คะเขาดังมากเลยอะค่ะ 한눈에 딱 알아보는 걸 보니 서민갑부의 향기가 나긴 납니다. เป็นสไตล์ก็วัยรุ่นอัปทูเดตนะคะทันสมัย 방콕에서 3명 중 1명은 안다는 유명인. Do you know 서민갑부? 서민갑부ไม่รู้จัก 한국 사람이 태국에 와서 성공한 사람 아세요? มีคนหนึ่งคนที่เกาหลีหนึ่งคนมาทำงานที่เมืองไทยเปิดร้านตัดผม 서민갑부는 몰라도 우리 주인공은 안다는 남자. 그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출발해 볼까요? 우리가 향한 곳은 태국의 청담동이라 불린다는 통로. 방콕 안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라고 합니다. ที่นี่ไหมครับ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한국의 미용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이국 땅에서 서민갑부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스와디카. 여기 그 한국인이 하는 미용실 아닌가요? 그 분은 어디 계세요? อ๋อตัดผมอยู่ด้านนู้นค่ะ 저기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태국에서 성공하신 분 많으신가요? 성공이요? 네. 아, 잘못 오셨어요. 여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여기 없어요. 서민갑부 사상 첫 해외편 출연자. 120만 원 들고 태국으로 건너와 기적을 만든 남자 윤성준 씨. 서민갑부의 미용실, 여느 한국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데요. 이 여성분께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빠르게 스타일링하는 것이 미용사의 역할. 오늘은 세팅 파마로 결정했습니다. เป็นประมาณ15 นาทีก็อยู่ดีๆนะครับเจ็บคอนิดนึง ถ้าช่วยได้ก็อดทนได้ 방콕에서 그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최고의 미용사. แตกต่างกันตรงที่ว่าคืออย่างหมายถึงอย่างเรื่องการเซ็ตผมอะค่ะคือที่เนี่ยเขาสอนให้เราเซ็ตง่ายๆคืออยู่ตัดแล้วมันก็เป็นแบบวอลลุ่มได้เลย
미용 인생의 절반을 태국에서 보낸 터라 태국 여심 공략에도 일가견이 있다는데요. 그의 손길을 통해 변신한 모습 확 달라졌죠? 이 머리 하는데 얼마 내신 거예요? ประมาณ 10,000 บาทค่ะ 1만 밭을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32만 9천 원? 한국 미용실보다 더 비싼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ชีก็เป็นน้ำตาลอ่อนนิดนึงนะครับ อยากให้มันอ่อนลงให้หน้ามันดรอปลงนิดนึงค่ะ 더운 날씨엔 밝은 색이 인기. 매일 하는 일이지만 입소문이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작업 중에 늘 긴장 상태입니다.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된 걸까? 확인은 윤성준 씨가 직접 하는데요. 색깔도 머릿결도 합격. 지금 오늘 한 개 한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5,000 บาทค่ะ 염색 한 번에 한국 돈 16만 4,500원. 다른 데는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나요? ก็ คืออย่างที่บอกว่าเรื่องของคุณภาพ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บริการแล้วก็สีมันโอเค 태국은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에도 큰 부담 없는 나라였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태국 근로자는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태국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우리 돈으로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태국의 일반적인 남자분들이 즐겨 찾는다는 이발소. 서비스는 여느 고급 미용실 못지않은데요. (48년) 경력의 베테랑 이발사 솜기아 씨. 지체 없이 가위질을 시작합니다. 거침없는 손놀림에 제작진 조금 당황한 것 같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조금만 잘하세요. 조금만. 긴장하지 마세요. 아주 멋있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어느덧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군요. 이발 내내 울려 퍼지는 이국의 노래가 참 멋스럽습니다. 엄청 마음에 듭니다. 한국보다 잘 자르는 것 같아요. 그게 코쿤카 50. 이발비는 태국 돈 70밭, 한국 돈으로 단돈 2,300원이네요. 이발소의 가격표를 보니 대체적으로 몇천 원 수준. 그렇다면 우리 주인공의 미용실은 어떨까요? 제작진을 위해 섬세한 손놀림으로 커트를 시작한 성준 씨. 그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바로 커트랍니다. 커트가 끝난 후에는 멋스럽게 스타일링까지. 기술의 핵심은 집에서도 손쉽게 스타일링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1,500만.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 하네요. 두 곳의 가격 차는 무려 26배?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타겟을 제가 위쪽으로 잡았죠. 그리고 저는 뭐 30명, 한 50명 해갖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손님 오더라도 정말 잘해드리는 거죠. 네. 비싼 가격에도 손님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서민갑부의 미용실.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매니저가 일일이 손님에게로 가서 직접 사인을 받는데요. 사인? 그렇게 아무데나 쉽게 하면 안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쓱. 대체 용도가 뭘까요? Is member card. 멤버 카드? Yes.
ลูกค้ามีเมมเบอร์ค่ะ เวลาลูกค้ามาแต่ละครั้งใช่ไหมคะ ก็บอกลูกค้าว่าทำอะไรไป แล้วก็ให้ลูกค้าเซ็นทำไปครั้งที่แล้วทำอะไรไปบ้างอย่างเงี้ยค่ะแล้วเราก็สามารถแนะนำได้ว่าต่อไปเดือนหน้ามาตัดผมนะ มาทำสีมาทำทรีทเมนต์ 그러니까 미리 선불금을 맡긴 손님을 회원으로 관리해주는 한국식 서비스인데요. 손님 중 대략 70% 이상이 이용 중이랍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가에게 추천받을 수도 있고 할인 혜택까지 있으니 일석이조라네요. 그렇다면 서민갑부의 미용실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8만 바 정도 되네요. 오늘 하루 네, 8만 바. 네. 그러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8만 7천이니까 거의 한 300만 원? 300만 원이요? 네, 300만 원. 아, 오늘 하루 300만 원? 네.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아직 손님 계시고.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약 1억 정도. 그렇죠. 거의 한 1억 원 찍죠, 여기서. 1억 원, 거의 한 달에 1억에서 조금 1억 넘거나 그렇게 돼요. 미용실 한 달 매출 약 1억 원? 한 20만 원? 예, 한 4만 바 정도? 그거 딱 들고 왔습니다. 120만 원? 예, 120만 원. 12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예, 그렇게 된 셈이죠. 평소보다 조금 일찍 미용실을 나선 성준 씨. 지금 어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의 집이 있습니다. 방콕에서도 손꼽히는 번화가에 위치한 건물. 성공한 사업가의 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여기가 이제 집인가요? 예, 14층이 저희 집이에요. 도착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발을 벗는 일. 게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발. 저희 와이퍼랑 그다음에 제 신발하고 애들 거 여기 신발 여기 신발장이에요. 신발이 많아요? 네, 신발 많아요. 와, 대박. 와이프도 신발 좋아하고 저도 신발 좋아해서 다 사죠 뭐. 제 신발 입고. 신발값만 해도 얼마예요 이게? 신발 바로도 집 살 수 있어요.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그의 집.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넓고 깨끗한 내부와 탁 트인 전망. 한눈에 봐도 으리으리한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저희 층에 이렇게 원래 방이 4개 유닛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다 트고 전층을 다 터서 리모델링을 싹 했거든요. 이게 4개를 합치면 거의 한 130평? 그 정도 돼요. 130평? 예, 예. 그러니까 집 4개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 같은 집. 어쩐지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신발부터 벗더라니. 한층 전체가 집이기 때문이었군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주인공의 집 시세를 전격 공개합니다. 혹시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채널A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자주 보는데. 채널 A 애청자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비싼 데죠. 네. 여기 청담동 가로수길이라고도 불러요. 한국 평으로 하면은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서민갑부의 스케일. 그날 밤 성준 씨는 오랜만에 가족을 위해 주방에 섰습니다. 알고 보니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데요. 오늘은 그 돼지고기 볶음, 제육볶음 할 거예요. 네. 한식? 네, 한식이에요. 거의 저는 한식만 해서 먹여요. 태국 생활 10년에도 변하지 않는 토종 입맛.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준 건 늘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얼추 마무리가 되어갈 즈음 그의 반쪽 아내가 나타났는데요. VIP 오셨어요. 주방의 1인자. 고객이죠? 고객은 만드는 사람들한테 1등이어야 되거든요. 와갖고 냄새 맡고 와요. 이렇게 귀신같이. 정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알아요? 배고프냐고. 아, 저희요? 네. 걱정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아니야. 냄새 맡고 왔어. 확실해. 왜 음식을 안 하세요? ทำไมไม่ได้ทำอาหารนะครับ เคยทำค่ะแต่ไม่อร่อย 한 적이 있대요. 근데 맛이 없대요. แต่ว่าซื้อเก่งนะคะ รู้ว่าร้านไหนอร่อย 근데 เนอะ 제가 아까 얘기했죠? ก็โทร 나는 사는 건 진짜 잘해. 그리고 어디 음식점이 제일 맛있는지 자기는 알아.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거 우리 부모님이 들으면은 야채가 숨만 죽으면 그의 영원한 VIP 아내 입맛에도 딱 맞춘 요리일지 일단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저녁 식사엔 두 아들까지 함께해 온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태국인 입맛에 맞을까요? 아빠 성준 씨가 만든 제육볶음도 입맛에 딱이고요. 한국 김치까지 먹는 아들. 맛있다. 이쯤 되면 평범한 한국인 가족이라 해도 믿겠는데요. ได้กินข้าวด้วยกันได้คุยกันมันไม่ใช่แค่อาหารมันเหมือน feeling อ่ะเหมือนความรู้สึกได้นั่งคุยกันแล้วก็กินอาหารอร่อยที่เขาทำถึงแม้เราจะทำไม่ได้เขาก็ไม่เคยว่าแค่บอกว่านั่งกินนะแล้วก็คุยกัน 사실 가족이 하나 된 건 불과 6개월 남짓, 작년 12월의 일입니다. 이혼 후 두 아이의 엄마로 살던 태국인 따이 씨와 한국인 성준 씨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가난과 돈의 무서움을 알게 된 성준 씨. 저기 봐. 도시락 또 못 썼네? 거지 아니야? 쟤네 엄마 아빠 이혼했대. 돈도 없다던데? 부지런부지런. 자식이? 여기에 부모님의 불화까지 더해지니 나날이 상처가 커질 수밖에요. 친어머니가 이제 빚을 많이 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가게 같은 것도 뭐 했었던 것 같아요. 뭐도 하고 하면서 다 말아먹고 뭐 하고 그리고 집안이 완전 풍지박살이 난 거죠. 빚도둑장 매일 날라오고 그땐 옛날엔 상업은행 거기서 매번 날라오고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셨죠 그때. 그렇게 상처투성이었던 그에게 새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성준아, 얼굴이 왜 그래? 누가 그랬어? 엄마가 약 발라줄게. 엄마는 누가 엄마야? 다정한 새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리기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겠죠.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어머니가 21살인가? 22살인가? 엄청 어렸어요. 근데 애 딸린 두 명 딸린 애 집, 거기에 시집을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도 엄마라고도 얘기를 잘 못하고. 둘이 있을 땐 상관이 없고 집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저 혼자 떨어져 나가는 기분? 실제로 두 분 결혼식 때는 가지도 못했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เหมือนเดสตินีไหมอะบอกไม่ถูกว่าทำไมถึงคล้ายกันไม่ได้คิดไม่รู้ว่าเมื่อก่อนไม่รู้ว่ายุนเป็นรู้ว่ายุนมีพ่อมีแม่แน่ๆแต่ไม่ได้รู้ว่าแล้วก็มีน้องแต่ไม่รู้ว่าเป็นสเต็ปมอมหรือ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ไม่ได้คิดจนพอเรารักกันอยากจะอยู่ด้วยกันแล้วเราค่อยมาคุยกันก็งงเนาะเหมือนกันใช่ 그때 어머니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 새로운 가족을 만든 성준 씨. 기억 속 늘 따뜻했던 어머니처럼 아내와 두 아들에게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เขาสองคนน่ะต้องการพ่อ
ยุนไม่ได้เป็นพ่อที่ให้เขาเกิด แต่ยุนเป็นพ่อที่ยุนสอนเขาสอนทุกอย่างสอนชีวิตต้องทำยังไงสอนให้รู้จักรักอะแล้วก็เด็กๆอะก็ค่อยๆดีขึ้นวันละนิดเดียวนะถึงจะนิดเดียวแต่ก็รู้สึกดีใจทุกครั้งที่ลูกเปลี่ยนอะเปลี่ยนนิดนึงจนวันนี้เขาก็เปลี่ยนเยอะกว่าแต่ก่อนมาก 10년 전 태국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지금의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나 거대한 도시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말입니다. 이른 아침 다시 일터로 향하는 성준 씨. 그런데 고급 아파트라 그런지 차도 다 고급차만 있네요. 외제차들만 있어요. 예? 여기 무슨 외제차들 이렇게. 이게 다 제 차예요. 네? 제 차예요. 여기 있는 차 전부 말인가요? 그럼 차값만 해도 얼마인 거예요? 다 합치면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좀 되죠. 한 얼마나 한 15억, 20억 정도 하겠네요. 네. 차값이? 네, 차값만. 차부자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부자네요, 제가. 비싼 세금 때문에 태국의 차값은 한국의 2~3배. 그렇다 보니 전체 가격은 약 20억. 어마어마하네요. 평소 직원들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성준 씨의 출근 시간. 그가 도착하기 전에 직원들은 영업 준비를 완료하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출근하자마자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말아요. 이 직원을 찾아온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왠지 낌새가 이상해갖고 막 뛰어 들어왔죠. 막 뛰어들더니 역시나 다를까 준비 안 하고 머리는 어제 머리고 이거 막 기름칠 묻어 있고. น้ำหอมค่ะ 남험 향수 뿌렸다는데. 그냥 줘. 자. 엉타오. รองเท้ากับกางเกงเนี่ย 아니요. ถ้าเป็นสีดำค่ะช่วงนะคะ 나폰 무원. อันนี้รองเท้าค่ะ 매일마다 머리를 감아서 해야 되고 머리 손질을 매일마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매니저는 손님하고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는데 머리 안 감았고 냄새 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누가 봐도 머리 안 감은 거는 여자들끼리 보면 알거든요. 손님들이 봤는데 비위생적이잖아요. 그거는 안 좋은 거고. 머리 스타일을 바꿔줘야 손님들도 그걸 보고 좀 여기가 좀 생동감이 있구나, 액티비티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웃는 얼굴로 대충 넘어가 보려 하는데 성준 씨에겐 안 통합니다. 이젠 제대로 준비하겠죠? 미용실로 돌아온 성준 씨. 오늘 예약된 고객 리스트를 살펴봅니다. 첫 손님은 아름다운 여성분이네요. 봄행 이거 아니야เป็นทำเหมือนคือเครื่องผมวาคันเป็นของเราเป็นมีวาคันก็มีอยู่แต่วาคันใส่แล้วเนี่ยทุกคนชอบอยู่แล้วอันนี้แน่นอนมั่นใจนะครับ듀메이크업 아니야 기다 와칸 이과 일을 하는 게 지금 항공사나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라던가 이렇게 머리 올림머리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발이 많이 건조해져요. 이곳 미용실에서는 커트나 파마 기술은 물론 사용하는 헤어 제품 대부분까지도 한국에서 온 한국 스타일인데요. 태국 상류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급 비결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손님은 오늘 와칸 하신다고 하시길래 약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와칸은 뭐예요? 와칸은 이제 약간 매니큐어의 일종인데요. 코팅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막을 씌워주는 거고요. 이게 한국 제품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직접 갖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추출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가닉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나온 것들이라 모발 손상이 전혀 없어요. 모발 손상이 전혀 없고 요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뭐 한국 글씨로도 검은 콩가루나 이렇게 하고 흰머리 많으신 분에게 추천한다 그러고 뭐 이런 제품들을 같이 섞어줘가지고 모발에다 바르게 되면 모발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건강해지죠. 무슨 건강식품 같아요? 그쵸. 솔직히 이거 먹어도 안 죽어요. 타마약이나 우리 미용실에 있는 거 먹으면 다 죽는 건데 이거는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태국에는 현재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미용실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와카는 천연 재료를 사용한 건강한 헤어 관리법. 최근 한국에서도 유행 중이랍니다. 결과가 기대됩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완성된 스타일. 찰랑찰랑 부드러워 보입니다. เพราะว่าปกติก็ราคาแบบนี้อยู่แล้วค่ะแล้วคือถ้าราคาเนี้ยมันจะเป็นทรีทเมนต์มันจะคุณภาพดีอะค่ะ 전 세계 어느 나라 여자들이건 이뻐지길 원해요. 그러면 여자들이 이뻐지길 원한다. 그럼 나는 이쁜 머리를 해주면은 이건 맞아떨어진다는 게 생각이 있었죠. 기술은 기본. 여자 마음까지 제대로 파악한 남자 윤성준 씨. 어떻게 태국에서 손꼽히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을까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난과 싸워야 했던 한국에서의 삶. 당장 수술 안 하면 산후 아이 모두 위험합니다. 비용이... 선생님, 저 괜찮아요. 수술 안 받아요. 그냥 나을게요. 그에게도 새로운 동생이 생겼지만 아이를 낳는 데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왕절개 하면은 100만 원인가를 더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돈이 없어서 그냥 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나오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발도 약간 안짱으로 나왔고 뇌 스트레스 받아 지금도 20몇 살이야 우리 연이가. 꽤 됐는데 지금 한 10살 정도 수준 정신지체를 받은 겁니다. 정신지체 3급. 단돈 100만 원이 없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동생. 한국에선 이미 실력 있는 미용사로 인정받던 그였지만 가족을 위한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린 그의 결정.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써주세요. 10년 동안 일하며 모은 돈 전부를 가족에게 주고 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해주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몸이 불편한 동생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동생한테 돈도 해줄 수 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라는 게 무조건 1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찾아온 기회의 땅 태국. 버티기 힘들다는 한국 미용업계에서 10년 세월을 견디며 축적해온 노하우와 기술. 세계 어딜 가더라도 자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자리도 쉽게 구해졌는데요. 태국 내 한류 바람까지 불며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환영받던 시기. 아마 금방이라도 성공을 손에 쥐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선진국가하고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자라는 게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후진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되자라는 생각이 급속도로 들기 시작했죠. 솔직히 저는 이제 그때는 태국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태국이라면 당연히 후진국으로, 한국보다 후진국, 삿갓 쓰고, 국수 팔고, 이런 것만 더럽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죠. 기술 하나 믿고 자신만만하던 그때. 한국에서 온 헤어 디자이너에게 맡기면 인기 있던 한국 연예인들처럼 예뻐질 거란 기대로 그를 찾아온 수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의 기본은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것. 바로 소통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아, 전혀 언어를 모르는 상태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리고 목표를 잡은 게 하루에 40개 단어 외우자. 실제로 하루에 40개씩 외웠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6개월 동안 그걸 했거든요. 엄청난 단어를 많이 외우게 됐죠.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초기 태국 생활. 태국의 언어는 물론 이들 문화를 배우면서 그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이에게도 늘 다정하고 친절한 태국 사람들. 거리는 그에게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지나가다가 이 숲을 봤는데 숲이 조금 약간 독특해갖고 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곳에선 영원한 이방인. 10년 세월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새롭고 여전히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들이 매일 나타납니다. 새로운 건 꼭 눈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건 물어봐야 하는 성격. 호기심 가득한 이 성격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태국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얀센, 얀마마. 네, 왜냐면 이게 제가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된 게,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 태국말 익히려고 막 다 돌아다니면서 그 전날 일단 연습을 해요. 이건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 타올라이 컵 해갖고 그거를 막 겁나 연습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써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막 가서 물어봐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딱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잖아요. 그럼 나는 이 언어가 된 거야. 그래갖고 막 성취감도 좋고. 이런 순간순간이 그를 가슴 뛰게 합니다. 오후 일정에 맞춰 다시 시작된 일상.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미용실인데요. 직원들도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손님 한 명에게 유난히 많은 직원들이 모여있는 모습. 미용실 찍으러 한국에서 왔는데 촬영 금지라뇨. 저분들이 그 프레핏한 거 좋아하시고 좀 VVIP 손님이시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찍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해해주세요. VIP 고객만 찾는다는 이곳에서도 최상위 VVIP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요. 처음에 목표를 잡은 미용실 목표치가 있잖아요. 나는 조금 가격대가 비싸면서 태국 사람들만 올 수 있는 미용실. 손님의 머리에 하는 스타일들, 테크닉, 기술,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 하는 서비스, 그런 것들을 한국식으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태국에서는 정말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저희가 많이 도입을 한 거죠. 소비 규모가 커지면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을 찾는 태국의 VIP들이 단골로 찾는다는 그의 미용실. 반갑게 맞이한 이 손님 역시 그의 단골 중 한 명입니다. 네, 여기 이름이 떼고요. 그리고 네, 이름이 떼고 그 사람 떼 말고 이 어이자 해갖고 떼고. 저랑 거의 한 10년 그 태국 연예인이에요. 네, 가수하고 그다음에 연기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이미지로 태국은 물론 중국에까지 진출한 태국의 대표적인 스타 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땐 늘 성준 씨를 찾습니다. 이런 스타일. 이번에 생각하는 게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콘나라야? 꼴리. 꼴리 당마. 아, 정준기. 누군가 했더니 배우 송중기 씨였네요. 여기서도 송중기의 인기는 뭐
옛날에는 그런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게 막 나오면 한 몇 달 있다가 유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바로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라이브로 나오면 바로 여기서 바로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명하면 여기서도 바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세대가. 온라인 많이 하다 보니까 태국에서도. 같은 연예인끼리도 한국 연예인 진짜 괜찮고 유명한 애있으면 그 스타일 좀 따라가려고 그러고 커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또 저를 찾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다 보니 언제나 긴장하고 스타일에 신경 쓰는 건 태국 연예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ongratulations. ครั้งแรกออกเกาหลี 환영합니다. 때로는 다른 헤어 디자이너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절친이라고 찾아온 친구에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타일까지 하면 꽤 비싸겠어요.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네, 커트, 염색, 네, 20만 원. 이 친구는 워낙에 오래 안에 지내갖고 돈 많이 못 받아요. 그리고 저희 집 그거 있어요. 연예인 DC. 연예인 DC 50% 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생각해 되시는 연예인분들 여기 오시면 50% 해드립니다. 한국에 오시니까 70% 해드릴게요. 저도 이참에 태국 진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새로운 스타일 마음에 드십니까? เรื่องของสไตล์นะครับเรื่องของร้านทำผมไทยเนี่ยบางครั้งเขาเป็นช่างตัดผมแต่ว่าอันเนี้ยมันได้ความรู้สึกเป็น hair stylist ก็คือเข้ามาเขาจะดีไซน์ให้เรานะครับไม่ว่าจะทำสีไหมจะดัดผมหรือว่าจะตัดทรงไหนคือดีไซน์ให้เราเลย 스트레이트 머리 긴 머리였으면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 파마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롭죠. 원래는 안 자르려고 그래요. 미의 기준이 머리가 긴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특이점이 하나 있는 게 머리를 하고 꼭 나랑 사진을 찍어가. 내가 뭐라고? 그냥 나랑 사진을 찍어가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려. 그러니까 나를 알게 된 거죠. 나한테 머리를 하려고 많이 오게 되고. 실력은 기본. 이 나라의 말을 익히고 문화를 공부했던 성준 씨.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니 기회가 따라왔습니다. 현지 방송까지 출연하며 한국에서 온 미용사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겁니다. 태국 전 총리를 필두로 태국의 인기 연예인들이 앞다퉈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용사 윤성준의 전성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지금 다른 매장들 둘러보러 가고 있어요. 네. 매장이 이제 하나가 아닌가 봐요. 예. 다른 매장은 2호점하고 3호점이 있는데 그 매장들 지금 둘러보고 지금 급습? 급습하러 가는 중이에요. 첫 미용실 성공 후 4개월 만에 2호점을 오픈하고 현재는 4호점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은 많다 보니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 직원들 챙기는 게 중요 일과입니다. 이거 직원들 사다 주려고 애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과일은 다정한 사장님이시네요. 그런데 이리 와. 시대몽. 사장님 없다고 규칙을 어겼다가 딱 걸렸습니다. 아이폰 눈콘. 제가 급습했는데 급습 효과가 있네. 유니폼 안 입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고장 날라가요 오늘. 날라가요. 유니폼이 불편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와고 제가 지적은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막 그냥 애들도 막 그냥 오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맨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그래도 오너가 그래도 계속 오너가 가족이랑 같이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당한 긴장감을 줘야 손님들한테도 했을 때 또 제대로 된 서비스라던가 제대로 된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죠. 한바탕 씨름하고 나면 직원들은 하나라도 더 신경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장 명함 달고 직원들 긴장만 시키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그래도 한국 돈으로 이 디자이너가 한 달에 한 700원 벌어가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한 15,000바 그러면은 12,000바 정도니까 거의 한 40만 원? 40만 원? 네, 40만 원이 일반적이에요. 20배나 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기술이 있거나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사, 제일 위에 있는 판사, 제일 오래된 판사들이 한 3,400 가져가요. 한 달에. 네. 근데 이 친구는 벌써 더블로 가져가니까. 나가래도 안 나가요. 네, 이제 나가래도 안 나가. 자기는 여기에 뼈를 묻겠대요. 아예. 그가 만든 경력과 실력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직원들의 꿈을 꾸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짜 나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오빠 이거 많이 이런 잠만 되게 많이 그냥 ไม่ไปอาจารย์น่ารักค่ะ 한바탕 전쟁을 치렀으니 또 다음 스케줄을 위해 이동해야 합니다. 어찌나 바쁜지 잠시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네요.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그에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라도 모자랄 듯합니다. 아하, 식당이네요. 그렇게 바쁘게 다녔는데 배가 고플 만도 하죠. 쑥김치, 그리고 쑥된장. 쑥된장ที่หนึ่งค่ะ 이렇게 한식까지 가져오세요? 한식당 매일 와요. 매일 와요? 네, 매일 와요. 왜 태국 음식 많이 안 드세요? 제가 한식 매니아예요, 한식 매니아. 그래서 저는 다른 태국 음식 같은 경우에 그냥 별미로 먹고, 태국 음식이나 뭐 다른 음식 별미로 먹고, 한식을 거의 주로 먹죠. 그런데 자꾸 남의 테이블의 시선을 뭘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번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 하나하나 붙잡고 뭔가 얘기를 나누는데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불 좀 줄이고 할 수 있으니까 불 줄이는 거 얘기했고, 네, 반찬들하고 이런 거 좀 채워놓으라고 얘기했어요. 네? 제 가게니까. 제 가게예요. 이 가게? 네. 미용실에 이어 식당까지? 2년 전 미용실 성공에 힘입어 시작한 한식당. 한국의 여러 식당들 답사를 통해 그가 직접 정한 메뉴. 게다가 현지 직원들 요리 교육까지 직접 담당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 기간은 짧아도 애정은 듬뿍. 덕분에 시작하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매출 좀 볼 수 있어요? 네, 이쪽으로 가세요. 매출은 이미 미용실에 맘먹는다는데요. 과연 오늘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200만 원 되겠다. 200만 원. 환율을 하면은. 그러면은 한 달 월 매출이 한 어느 정도예요, 여기는? 하루에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하니까 거의 한 1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 달에요? 한 달에. 여기 가게? 예, 여기만. 그럼 미용실이랑 합치면? 미용실 또 매장마다 또 매출들이 다 있으니까 매출들 다 합치면 한 4억,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미용실 3개와 식당 2개, 한 달 총 매출 5억 원, 연 매출은 장만치 60억 원. 물론 제작진 계산이라는 거 아시죠? 힘든 시기 다 있죠.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 어려운 거 다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마인드 컨트롤. 된다. 그럼 된다 그래야지 돼야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무한 긍정 파워로 시작한 태국 생활.
이젠 꿈꾸던 목표를 모두 이룬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날 저녁, 성준 씨가 다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테스트 날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테스트 볼 때 저녁 때 직원들 이제 밥도 못 먹고 오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매달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챙겨서 이렇게 보내와요. 찰밥에 채 썬 돼지고기를 넣은 태국 거리 음식 중 하나. 간단한 한 끼 식사로도 그만이랍니다. 일단은 허기부터 채워야겠죠? 배가 고팠는지 다들 손이 바빠지네요. 얘네들이 지금 조신해가지고 지금 막 조신도 없어 이런 조신이. 원래는 깔깔깔깔 하고 막 시끄럽고 얘 특히 얘 막 엄청 떠들고 막 하고 막 먹는데 오늘 카메라 돈다고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내숭이면 어떻고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이 그저 예쁘기만 한데요. 어느새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각자 데려온 모델까지 준비 완료. 이제는 실전입니다. 적나라한 평가를 받는 자리라 베테랑 헤어 디자이너들도 긴장하고 있네요. 테스트를 하는 날에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등 기본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로 서비스를 하더라도 손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계속 일을 하다가 보면은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자기네 노하우대로 그냥 자기네 스타일대로 해버리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제가 좀 잡아주려고 해요. 그러면 손님하고 대화를 했었을 때 이런 뭐 동그란 얼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고 이 스타일 모든 스타일이 다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건 아니니까 새로 그 얼굴에 맞는 맞춤에 가까운 스타일들을 구사를 해줘야지 모지라고 모바라고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줘야 좀 더 그 손님이 부각되고 예뻐 보일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시작. 한 달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긴장된 순간입니다. 올해로 10년차 헤어 디자이너인 너희 씨. 성준 씨와 일하며 가장 좋은 건 지금처럼 실력 있는 선배에게 교육받고 점검받는 시간이랍니다. 타 강나 야오 누와เป็นเหมือนอึดอัดไม่ดีแต่ถ้าอันนี้กลับเป็นแค่เป็น 0.5 เซนนิดเดียวก็เป็นถ้าเป็นขึ้นลาไปยาวไปแล้วก็ที่บ้านถ้าเป็นดรายเหนื่อยไม่เคิร์ฟอะไรเงี้ยยากเป็นธรรมชาติว่างอะไรเงี้ยก็สวยกว่า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는 게 느껴져 기쁘다는데요. 언젠간 성준 씨처럼 미용업계 최고로 인정받는 게 목표랍니다. ต้องหาร้านทำผมที่อื่นที่ทราบมาคือจะต้องไปหาเรียนรู้ข้างนอกเองโดยที่ไม่ได้มีการสอนเทคนิคแบบนี้สักเท่าไหร่นี่คือเรียนรู้เองจากข้างนอกอะค่ะ ที่นี่เรียนตั้งแต่เริ่มต้น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ลูกค้าการพูดคุยกับลูกค้าเทคนิคเบสิกพื้นฐานการสระผมแล้วก็เทคนิคต่างๆ 윤성준 씨에게 태국은 단순한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은 제2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직원을 기술을 저는 높이고 싶었어요. 태국 애들 습성은 태국인들의 습성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끌어올리고 싶었거든요. 태국도 여기서 멈추고 싶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직원들이 기술이 증진되고 그다음에 월급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주고 싶었고 잠시 후 120만 원을 50억 원 자산으로 만든 그의 성공 비법이 공개됩니다. 오랜만에 탁 트인 바다를 따라 신나게 달리는 길.
늘 방콕 도심에서 일에 치여 지내다 특별한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여기 후아인 야시장이에요, 야시장. 네, 후아인 야시장. 방콕에서 2시간 남짓. 과거부터 태국 왕족들의 여름 휴양지로 이용되어 온 후아힌. 낮에는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사장이 있는 바다에서, 밤엔 이렇게 크게 열린 야시장에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니 그 어디라도 좋을 테지만 참 보기 예쁘네요. 모처럼 떠나온 여행이라 마음에 든 기념품을 구매하려는데요. 그 태어난 그 띠 있잖아요. 그거 맞춰갖고 그냥 하나씩 기념으로 살려고. 여행지에선 기념품 쇼핑도 즐거움 중 하나죠. 20박 깎았어요. 돈도 그만큼 버시는데 왜 깎으셨어요? 아유, 무조건 깎아야 돼. 야시장 오면은 무조건 깎아야 되는 거예요. 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시장에서 늦은 밤까지 신나게 놀다가 망고밥과 코코넛 아이스크림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가족이 함께하는 지금이 그에겐 가장 소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첫 번째로 가족이고 생각하는데 이 아들 2놈이 저한테 생겼고 와이프도 있고 그래서 다른 가정이 만들어진 건데 저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상황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계속.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온 윤성준 씨의 총 자산 50억 원. 저는 밑바닥을 알아요. 실패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가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 문제점을 안다고요. 제가 여기서 무너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120만 원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 가난이 100% 원동력이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왜 이러지? 누구는 금수저 물고. 그래, 금수저 부러워할 게 아닌 거예요. 금수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가난의 이 강인한 이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뤄낸 50억 자산의 시작은 단돈 120만 원. 좌절의 순간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고.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라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역경이 쌓여야 경력이 느는 것이라고요. 결코 만만치 않았던 삶. 그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 가장 찬란한 희망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민 갑부사상 최고의 집부자가 온다. 3층이 지난번에 샀다가 팔았던 집이네요. 팔았던 바로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곳곳에 제 집이 있네요. 직장인 주부분들이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단돈 3천만 원으로 12년 동안 건물 100채를 산 비밀은? 어떤 직업이십니까? 저는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10억 원 자산가가 된 특급 비법. 다음 주 방송됩니다.